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즐거운 소식인데 오늘의 제목, 일본이 정말 오랫동안 공들여온 사업, 한국과 중국이 손잡아 한순간에 작살내는 상황에 일본 정부, 파나소닉, 도요타 대혼란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파나소닉의 전기차 배터리 독점적 지위가 또 무너지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전자산업을 우리나라와 중국에게 뺏기고 그나마 일본 내수 전자시장 및 전기차 배터리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파나소닉인데 정말 꼴 좋습니다. 우리나라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현재 세계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EVE와 합작을 해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중국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하튼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 진입하기에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EVE와 합작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발표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SK이노베이션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배터리 업체 EVE 에너지는 이사회에서 SK이노베이션과 EVE가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시설 합작 건설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이런 발표에 의해서 일본 파나소닉은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최근 일본 파나소닉 또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은 상황에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CATL 등의 아성에 무너지면서 사실상 도요타의 일본 전기차 진입밖에 기대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실제 일본 파나소닉이 제일 기대하고 있던 시장은 바로 미국 전기차 대표업체인 테슬라를 통한 중국 시장 진입과 공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깨졌죠. 그런데 깨진 이유는 역시 제목과 같이 역시 미국 테슬라의 뒤통수를 친 이유가 가장 큽니다.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파나소닉이 사전에 테슬라와 협의하지 않고 일본 자국 기업인 도요타와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는데요. 이런 뒤통수에 테슬라가 그 당시 화가 굉장히 많이 났었죠. 결국 테슬라가 전기차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해서 파나소닉의 배터리를 사용했었지만 최근 LG화학의 배터리 성능과 품질이 굉장히 높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테슬라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 3 공장에 LG화학이 납품사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보급형 모델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진입하려고 하면 진입을 할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보급형 모델인 모델 3에 납품이 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보급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것이고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팔아야 되는 모델인 만큼 LG화학의 배터리 성능과 품질은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된 상태란 거죠. 결국 이런 방향에 의해 테슬라와 일본 파나소닉의 동맹 관계는 깨진 겁니다. 또 하나는 LG화학이 중국 CATL이란 배터리 업체 아성 또한 이 중국의 홈그라운드에서 무너뜨렸다는 점입니다. CATL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제조 2025라는 거대한 기술 굴기를 밝힌 사업 영역 중 하나인 전기차 배터리 영역 중국 업계 1위인 업체인데요. 그만큼 중국 정부와 많은 연관이 되어 있고 중국의 천문학적인 지원으로 현재 중국 전기차 배터리 및 세계 배터리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테슬라가 CATL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LG화학을 선택했다는 점도 세계에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LG화학 또한 작년 2조 원을 투자해 중국 난징 전기차 배터리 2공장 건설에 나선 상황이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조 2천억 원 정도의 규모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1공장 증설까지 나선 상황입니다. 중국 내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또 테슬라 공장과 거리가 가깝다는 이점이 테슬라에겐 있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보급형 모델을 통해 이 잘 풀리기만 한다면 LG화학은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SK이노베이션과 EV 합작 또한 큰 화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본 무너지는 소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파나소닉 얘기가 길어졌네요. 현재 SK이노베이션과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 EV 합작이 SK이노베이션에겐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배터리는 성능, 품질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을 잡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실제 이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바탕으로 중국 자국 내 업체들을 키우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들끼리는 통폐합을 시키고 상위 업체와의 인수합병을 통해 잘 나가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이런 방법에 힘입어 아주 빠른 속도로 덩치를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배터리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CATL이란 업체입니다. 실제 이 CATL의 성장을 위해서 세계 각국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 진출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이 자국 배터리 업체들에겐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기술 굵기 및 새로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를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는데 해외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면 여태 공들여왔던 중국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따라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아무리 배터리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해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 CATL과의 경쟁에선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실제 공정무역과 공정입찰이란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 중국의 문제가 대두되고는 있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막무가내로 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업체들은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SK이노베이션이 선택한 길은 그래서 중국 업체와의 협력이란 거죠. 실제 EV라는 전기차 업체 또한 중국 내부에서 꽤나 덩치가 큰 업체입니다. 이번 합작사 설립을 통해 SK이노베이션과 EV가 각각 지분을 50%씩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번 합작 법인을 통해 공장을 신설하고 이렇게 신설된 생산된 전기차 배터리는 중국의 지분이 들어간 배터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시장 진입이 쉬울 수밖에 없죠. 실제 중국 내부의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모두 막대한 금액의 투자를 통해 중국 정부를 향한 무언의 요청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를 통한 중국 시장을 장악하는 모습이 좋기는 하지만 그 내면에는 많은 불안의 요소 또한 있습니다. 실제 기술 유출 및 인력 유출 면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최근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심각하게 모자라는 상황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및 유럽 등의 배터리 업체들이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및 배터리 관련 우리나라 중견 기업들의 숙련된 엔지니어들에게 연봉이 최대 4배에서 5배 이상까지 제시를 하면서 헤드헌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화제죠. 실제 LG와 SK이노베이션이 중국 내 합작사 및 공장을 짓게 된다면 중국 업체들에게 기술 유출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중국 업체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실제 핵심 기술을 알고 있는 인력들이 높은 연봉을 제시받고 이직을 할 수 있는 문제도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인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가장 쉽게 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대만 반도체 엔지니어들을 데려와서 기술 개발에 참여시켰기 때문이고 실제 중국 디스플레이 LCD 업체인 TCL이나 BOE 같은 경우도 현재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의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많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LCD 시장을 급속도로 장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 숙련된 엔지니어가 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
인식을 중국이 해결하고 있지 못한 문제와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나라 업체들이 따라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수출 규제 문제 등으로 국산화에 착수해 있고 해외 업체들과의 경쟁과 관련해 인력 유출면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다른 나라들처럼 이공계 인력들에게 적절한 처우와 복지 등을 통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주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